당초 이란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소위 비적대국 선박들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돌연 중국 선박까지 막아 세웠습니다. 중국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타는 유령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선박 위로 검은 연기 구름이 거세게 치솟아 오릅니다. 불타고 있는 선박은 몰타 국적의 화물선 사핀 프레스티지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가 오만 해안 인근에서 두 발의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피격 후 선원들이 탈출하자 마치 유령선처럼 불탄 채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던 건데 그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최초 피격 이후인 지난 18일 추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 중동 전쟁 여파로 혼돈에 빠진 호르무즈 해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유조선 열척 통과를 허가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y said we're going to send you 8 ships of oil, and then they actually said we're going to add an extra 2, and they added an extra 2, so we had 10 ships. They have to open it up. They have to open up. 다만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중국의 국영 유조선 2척이 회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이 우호 관계인 중국 선박까지 막아선 건데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 해소될 거란 낙관론도 후퇴하며 국제 유가는 약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경제산업부 김태욱 차장 나왔습니다. 아는 기자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사태의 직격탄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가 맞고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아시아 곳곳에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긴 필리핀 수도 마닐라인데요. 기름값 급등에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도입니다. 빨간 LPG통을 앞에 두고 길게 줄을 서 있죠. 인도는 세계 2번째로 LPG 소비량이 많은 나라인데요. 주로 조리용으로 쓰이는데 가스가 없어서 식당 영업을 멈추고 직접 구하러 나선 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주유소엔 오토바이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직접 밀고 주유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은 원유 가격 상승 문제가 아니라 이동, 식사, 생업 같은 일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왜 아시아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지리적 구조 그리고 산업 구조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중동산 원유, 특히 두바이유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향합니다. 운송 거리가 짧고 비용도 싸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자리 잡은 건데요. 이제 와서 미국이나 유럽산으로 바꾸려면 정제 시설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입니다. 아시아는 주로 에너지를 수입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멈춰서게 되는 거죠. 결국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고 제조품 수출을 하는 이 구조적 취약성이 이렇게 큰 타격을 맞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수출 제한을 시작하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나프타 수출을 줄이면 이를 원료로 쓰는 중국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이를 메우기 위해서 석탄화학으로 전환을 하면 한반도 대기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중국이 비료 원료 수출까지 제한할 경우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항공유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 공급망이 흔들리면 연료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결국 항공편 감축과 지연 그리고 물류 여객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요. 지금 상황은 각자 버티는 봉쇄 경쟁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면서 공급망을 유지하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태욱 차장이었습니다.